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열어봐야 되는데요. 한밤 뜨거웠던 종목, 당연히 이 종목이죠. 테슬라입니다.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역시 믿고 사는 주식이 테슬라인 걸까요?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400까지 시원하게 올렸습니다. 8월에 중국 판매량도 좋았다고 하던데 어떤 뉴스들이 좀 있었나요? 네,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및 자동차 그리고 운송 그리고 우주 항공까지 모두 아우른 이제 우리를 보면 이제 이사급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 안에 직원들도 엄청나 아는 사람이 되겠는데요. 이분이 이번에 이제 목표 주가를 240에서 $400로 이제 OIBO 400달러 급상향시켰죠. 그러면서 예. 지금 소위 셀사이드라는 건 증권업계에서는 증권사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바이사이드랑 바이사이드는 뭐 운영사라든가 ARKK의 이런 캐시우드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바이사이드이기 때문에 직계가 다릅니다. 그렇군요. 이런 셀사이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보면 월가 오늘 최고의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00를 제시하면서 오늘 주가는 한마디로 급등하면서 모든 것을 끌고 가는 모습이었죠. 나스닥이 지난주 내내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오늘 나스닥이 1% 급등하면서요. 주가는 오늘 10% 정확히 10.09%니까요. 10%가 넘게 오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화면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400라고 하면 금요일 주가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60% 오늘 가격보다 한 50% 정도 올리는 가격이니까요. 예. 엄청난 일단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이었습니까? 불과 지금 3달도 채 안 됐는데요. 그때는 매수해서 중립을 내렸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는 $250를 좀 올리긴 했지만 예. 중립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투자 의견을 $400로 하면서 장장 40페이지짜리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웬만한 거 좀 핵심 내용을 좀 찾아서 봤는데요. 엄청난 레포트를 쏟아냈습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주가에 반영됐고요. 그래서 테슬라를 좋아하는 소위 투자자들 그리고 테슬라의 비판적인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또 한 차례 극명한 어떤 논쟁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쉽게 해서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 예. 우리나라로 보면 테슬라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여태까지 있는 걸 그대로 해석해 드리면 자기는 여태까지 월가의 애널리스트 테슬라에 대한 애널리스트는 자기가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봤을 때는 테슬라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친구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한 명 나타났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가격은 아직도 멀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또 반면에 어떤 다른 지금 비판적인 월가 최하 저는 여전히 $100짜리 레포트가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이건 지금 닷컴 버블의 최고의 버블 레포트가 나왔다 얘기하는 정도로 극과 극의 의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 애널리스트의 전반적인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고 보시면 그러네요. 되고요. 예. 지금 이 화면은 아담 조나스가 2019년 5월에 썼던 레포트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상장한 주식 분할을 한 2번 차례 했었는데 그 이전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그 당시 가격으로 한 $200 남짓이었는데 네. 그때 목표 주가를 최악의 경우 $10까지 할 수 있고 이에서 부도날 수 있다는 얘기했던 거가 2019년 9월에 아담 조나스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말을 어떻게 믿냐 하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물론 생각하기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는 분 중에서도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비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 개인적인 판단이 있다고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애널리스트는 솔직하고 자기 의견을 최대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그대로 개진하는 거가 되겠고요.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어려웠을 당시가 테슬라가 그러니까 2020년 직전 불과 6개월 전 팬데믹 네네네. 6개월 전인데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훗날 얘기지만 일론 머스크 한번 자기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언저리라고 저희가 추정하는데요. 2018년에는 아시다시피 대마초표 갖고 난리가 났었던 전 세계에서 비판을 받았을 텐데요. 그때 자기가 팀 쿡한테 이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투자하든지 인수해달라고. 근데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답장도 못 받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답장. 네, 그때가 그랬죠. 이 언저리라고 지금 월가에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레포트까지 썼던 사람인데 이번에 주가를 지금 $400로 월가 최고를 갖다 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배경이 뭐가 있냐를 아마 많은 분들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시고 이해하실 텐데요. 쉽게 해서 이외에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플러스 테크 기업이라는 거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그렇죠. 그 이상 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런 $400 얘기하는 거는 우리 보통 저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목표 주가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은 하나하나의
나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아마존이 그냥 물건만 파는 기업에서 AWS라는 소위 그 클라우드라면서 비대칭적 경쟁 우위란 걸 했다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이번에도 소위 도조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슈퍼컴퓨터에 자체 슈퍼컴퓨터인데 이 자체 슈퍼컴퓨터 도조의 뭐 빠른 속도 이런 거 다 아실 것 같고요. 들어보신 것 같고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비대칭적 경쟁 우위를 지금 테슬라한테 가져오고 있다.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이번에 좀 멋있는 말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모조 자체만의 가치가 지금 이 회사의 가치를 테슬라는 5천억 달러까지 늘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이 모조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고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 400달러가 왜 나온지를 한 표가 하나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250달러를 제시한 바로 이 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자동차가 더 팔려갖고 자동차 팠다는 건 7달러 정도 추가했습니다. 이건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에너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했겠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도 큰 변화가 없는데 그 두 가지가 많이 올라났습니다. 첫 번째는 초록색인데요. 모빌리티인데요. 모빌리티가 이제 주당 70달러의 가치를 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빌리티라는 건 쉽게 해서 로보택시죠. 네네네. 로보택시는 아직 현실 안 됐지만 미국에서는 FSD, 완전 주행, 자율주행이 지금 이미 현실화 몇 개 샌프란시스코에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일정 지역에 국한했지만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년 후년 지나가면서 이제 확산됐을 경우에 그 모빌리티 가치가 주당 70달러가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9달러가 나오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도조의 가치죠. 그러면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확대된다는 겁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즈니스로 확단되면서 여기선 새로운 가치가 나오는 거가 주당 59달러가 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쉽게 해서 모빌리티 플러스 네트워크 서비스인데요. 네트워크 서비스 말이 그냥 클라우드 할 때 여러분 사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 개념이랑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치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 분야 조금 더해서 그래서 나온 가격이 400달러다. 그러니까 주당 400달러는 가치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나온 표가 이런 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캡처에 떠서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이거는 다양한 의견 중에 한 명일 뿐이 되겠고요. 이걸 뭐 믿는 분도 있겠고요. 이걸 어떻게 믿냐는 분이 있겠지만 상당히 이런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40페이지짜리 레포트에 나온 오늘 보여드린 거는 그중에 핵심 중에 핵심만 소개해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400달러라는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 이렇게 숫자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게 근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또 비대칭적 경쟁 우위라는 멋있는 말도 있었고 일단 테슬라 주주분들에게 뭐 축하한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미노 피자입니다. 가치의 가치. 제가 이제 자소서 쓸 때 진짜 많이 봤던 그런 내용인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역시 같이 가는 게 낫죠. 우버이츠와 협력을 발표한 이후에 최근에 주가가 좀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5월, 6월이었나요? 그때 이제 우버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주가 레벨업 됐고 그 이후에 일단은 월가의 관심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 지금 거의 2만 개의 지금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도미노 피자가 세상에 널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버까지 협업을 하면서 전체 도미노 매장에 거의 뭐 67%가 우버이츠의 그런 거에 산하에 커버리지가 되는 기업에 들어간 정도 하니까 이거란 소위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배당락이 이번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말씀드린 것은 배당락이 9월 14일입니다. 9월 14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보면 내일 모레 새벽까지 그러네요. 이 주식을 사시면 주가도 워낙 강한 타임에 지금 배당까지 받을 수 있고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12%지만 주당 1.21달러가 되겠고요. 배당 지급일이 9월 말이거든요. 29일이니까. 고르실까요? 우리나라 이제 그 추석 연휴 때기 때문에 그러네요. 뭐 지나고 받을지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기준으로 9월 29일. 그러니까 한국 날짜로 보면 워낙 달력으로 보면 9월 30일 날 받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요.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 이후만 하더라도요. 두 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특히 TD 코인 같은 경우에는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튼
이런 도미노 피자, 우버 이런 것들에 대한 두 회사 모두 전체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우버는 지금은 리프트랑 달리 압도적인 지금 우위를 자랑하고 있고 주가가 작년에 워낙 조그맣게 흑자냈지만 지금 흑자의 안정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년 정도에는 우버 같은 경우에도 또 S&P 500에 진입이 가능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미노 피자뿐만 아니라 우버까지 일단 도미노 피자는 배당락이 9월 14일이니까 좀 참고하셔서 두 종목 모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하스탁은요. AAR이라는 방산주입니다. 왜 또 무섭게 전쟁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게 뭐 전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뭐 중국이 전쟁할 수가 없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바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전쟁 이슈가 계속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방산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자그마한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저희 이제 방송 구성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 오늘 한번 AAR 코퍼레이션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국내 방송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어떤 방송에서도 아마 설명 못 들은 회사로. 저도 굉장히 생소했어요. 네, 이거 회사도 아주 조그만합니다. 시가총액 20억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회사인데요. 쉽게 해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올해 제일 많이 자주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이제 작년부터 해서 민간항공 그리고 방위산업하면 저희가 트랜스타인 그룹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그쵸.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거의 아주 미니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간항공기 그리고 국방 그런 거 항공기, 군수 전투기 이런 쪽에 다양한 AS라든가 부품을 납품하고 그리고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규모는 엄청 작지만 여전히 그 거래처는 전 세계 100여 국에 거래를 하고 있고요. 예. 당연히 이거는 AS에 보면 거기 부품도 들어가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 비행기에서도 무슨 오일도 갈아야 될 것이고요. 유리창도 닦아야 되고 다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에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나 에어버스 같은 곳에 대형 회사들과 이미 거래처를 갖고 있겠고요. 전 세계 이런 네트워크들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항공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좋아지는 그런 기업이 되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항공 수요, 여행 수요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항공주만 빼놓고 다 살만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주식을 좀 판단하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과 2024년 5년까지 해서 매출과 주당이 연평균 10에서 16% 정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R은 16.4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타임보다 훨씬 싸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S&P 500 기준은 보면 19배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다. 단점은 일단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이라는 거기 때문에 스터디 공부 좋아하시는 분은 좀 차근차근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는 좀 작습니다만 그래도 탄탄하게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AAR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미국 시장 인사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애플 신제품 발표 D-1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물론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아마 애플의 신제품의 얘기 그리고 어떤 제품이 나왔고 주가의 등락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해야죠. 평가 같은 걸 업데이트를 뭐 당연히 시작할 때부터 많이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에 관련돼서 뭐 제품에 관련된 걸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미국 서부 시간은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그렇고 때문에 한국 시간은 아마 내일 새벽 2시부터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이건 라이브로 지금 여러분 많은 분들 모시고 아마 번역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보시는 방송은 아시다시피 애플에서 하는 공식 유튜브가 있겠고요. 애플 TV 보시는 분들은 애플 TV에서도 바로 라이브를 스트리밍 그렇군요.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어디서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출시하니까 이거 샀다가 팔면 또 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 주식의 뭐 매력이자 아니면 장점이자 단점이 되겠지만 그냥 그 뇌피셜로 뭐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는 별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S&P 500은 제가 기존이 항상 보면 90년의 역사, 90년 동안의 흐름, 그리고 다우지수는 130년 동안의 통계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아시다시피 아이폰이 처음 나온 거, 세상에 등장한 거 기억하실 분이 계시지만 저는 그 영상을 하도 자주 봤기 때문에 예.
아마 보신 분 많으실 것 같아서 뉴스 볼 때마다 스티브 잡스가 갖고 딱 보여주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당시 2007년이었거든요. 2007년부터 하나도 빼놓지 않고 9월 언저리에 제품을 신제품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16번, 17번이 있었는데 네. 오른 날은 주가 그 당에 오른 날은 4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5%는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 3년만 한번 보시면 2020년에는요. 그러니까 아이폰 12가 나왔을 때인데요. 많이 빠졌습니다. 2.65%가 그러네요. 빠졌고요. 2021년에 0.96%가 빠졌고 작년에도 1.1%가 빠졌습니다. 여기서 왜 떨어졌는지 왜 올랐는지는 다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애플이 웬만할 때는 그 당시에 좀 빠졌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네, 그럼 도대체 그 이유는 어떠냐 그러면 그 이유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20년 동안에 애플 주가의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이거는 이 그림은 애플의 20년 동안의 결과가 매일매일 등락을 마치 한 해 같이 그린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누구나 뭐든지 그릴 수 있죠. S&P 500도 그릴 수 있고 우리가 그리지 않아서 그렇죠. 삼성전자도 그릴 수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릴 수 있는데 미국은 워낙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의 1년 동안의 주가는 최근 20년 동안 이래 왔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딱 보시면 9월이 큰 재미는 없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9월은 평균적으로 주가 0.4%가 올라갔고요. 상승 확률은 절반이 안 됩니다. 45%였고요. 상대적으로 더 안 좋았던 것은 12월은 아주 상승 확률은 그래도 5대 5가 넘었는데 0.3%가 내렸던 기억이 있고요. 네. 1월은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요. 6월 달은 플러스 0.3%였다는 걸 생각하시면 9월은 약간 재미없더라도 기다리시면 10월, 11월은 좋았다라고 한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월가 애널리스트 의견은 8월 이후만 보더라도 목표 주가는 오히려 한 2건 정도가 내렸고요. 투자하게 내린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상회한 곳은 7곳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이벤트를 보지 마시고 애플이면 애플, 뭐 테슬라면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굳이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해줬는데 내일은 애플이 해줄 수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발표 당일에는 좀 안 좋았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또 10월에는 오히려 더 시원하게 올라왔던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